네, 저는 뭐 3월 8일 날 예비후보자 등록하고 열심히 시민들 향해서 이제 운동을 하다가 최종 공천 결과가 이제 김종철 시장 쪽으로 이제 확정이 돼서 그날 이제 오후에 김종철 시장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6시 정도에. 너무 열심히 했는데 본인이 받게 돼서 너무 미안하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제 그날 밤을 또 자고 다음날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이제 결정한 게 그래 뭐 경쟁을 하다가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건데 되는 사람 열심히 경쟁을 했지만 우리 당에 소속되어 있는 김종철 시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 자유한국당의 공천자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 하는 다짐을 하고 또 언론에 공표를 하고 저는 시민들 그동안 성원에 감사하다는 거리 인사 이틀을 하고 이제 백의종군 하는 심정으로 떠났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다시 좀 애석한 일이지만 이제 김종철 시장님 건강이 갑작스럽게 어떤 뭐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갑작스럽게 나빠지는 바람에 그 공천권이 저에게 그 이제 뭐 인계가 돼서 제가 뭐 얼떨결에 공천권을 받았는데 사실 좀 얼떨떨했죠. 처음에는 그런 게 김종철 시장님이 그동안 추구했던 그 시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또 어떤 정치적인 철학 이런 것들도 저에게 뭐 완성시켜달라는 그런 소임을 받고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평리 지역이 소풍단이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이 어찌됐든 간에 70년대 그 이후에 염색 공장이 들어오면서 한 50개의 굴뚝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 굴뚝은 거의 연료가 SRF, 고형 폐기물 이런 걸 떼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만큼 대기 중에 그 오염물질, 심지어는 다이옥신까지 배출되는지 그건 아실 겁니다, 다. 근데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안을 찾다 보니까 하나의 굴뚝으로 묶자. 하나의 굴뚝으로 묶어서 집단 에너지 시설을 만들고 나머지 굴뚝은 전부 철거를 하자. 그러면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거라는 거는 아마 뭐 삼척동자도 다 알 겁니다. 근데 단지 집단 에너지 시설에 쓰여지는 주연료가 유연탄이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께서 정확히 아셔야 될 부분이 반대하시는 분들의 어떤 논리가 이 5, 60개의 굴뚝이 있으면서 석탄, 유연탄을 연료로 하는 집단 에너지 시설이 추가로 더 들어와서 이게 오염물질이 더 많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이 아마 오해할 수 있게 됐던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집단 에너지 시설인 단일화하고 나머지 굴뚝은 없애는 거. 그래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 뭐 환경부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서 산업자원부에서 승인을 내준 거지만 그것대로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는 우리 뭐 시민 대표라든가 또 환경 전문가 또 행정 공무원 이렇게 정말 감시단을 구성을 해서 철저하게 감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였지만 그분도 오셔서 판단하신 게 관리의 문제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주범이 누구고 뭐 그런 거가 사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 정말 철저히 관리해서 그 자체가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 그럼 환경적 영향평가 한 거를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 그렇게 되면은 그거 뭐 가동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들한테 연료 전환을 저희가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정말 우리 포천의 환경이 개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비난받고 전 조금이라도 제가 불명예스러운 일은 안 했다는 생각이고요. 단지 주민들이 잘못 오해가 됐던 이런 부분에서 또 왜곡이 됐던 이런 부분에서 생업을 접고 고생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이 정말 옳은 행정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좀 철저히 알게 또 소통하면서 공론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은 참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좀 얻은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정치를 했던 정치인은 아니기 때문에 당의 어떤 유불리 이런 거가 이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생각 안 하고, 저는 제가 이제 진심으로 시민들께 다가가게 되면은 당이 여당이든 야당이 됐든 그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거에 대한 전략이라고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정말 진심으로 시민들에게 토박토박 다가가서 정말 우리 포천이 변해야 된다, 포천의 어떤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보면 그거 당의 어떤 지도에 대한 유불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청에서 한 10년 근무한 거를 포함해서 이제 30년의 공직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경기 공직 대상, 또 경기도에서 최고의 영예스럽다는 상인데, 또 대한민국 청백봉사상, 대한민국에서는 청백봉사상, 또 대통령 근정 포장, 이런 거를 받으면서 저는 어떤 이 생활에 대한 청렴성은 이제 검증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30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행정에 대한 전문성은 이제 확보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청렴성을 갖춘 행정 전문가가 정말 포천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참신한, 또 정치에 물들지 않은 그런 참신한 후보라는 점이 저는 제 나름대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선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1000여 명에 되는 공직자들 개개인의 면면을 보면요, 사실 상당히 어떤 자질을 갖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자질과 능력을 이렇게 어떤 행정으로 도출해내는 그런 역할이, 사실 어떤 선장이 어떤 정책적인 비전을 가지고 끌어가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선장의 역할이 부족했고 미흡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진 개개인들의 어떤 그 공무원들을 포천 발전이라는 그런 걸 다 도출해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정말 신나게 일하고 그 신나게 일하는 속에서 포천이 발전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여건해야 될 필요성,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최고의 어떤 그 관심을 갖는 게 경제일 겁니다. 경제. 지역 경제도 포천은 바닥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교육도 전국 최하위권이고, 제가 이제 최고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은 지역의 경제가 이렇게 바닥을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 도시재생, 우리 포천시가 80년대 90년대 이후에서 조금도 발전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구는 떠나고 교육 때문에도 떠나고 이러니까 그 도시가 완전히 지방에 있는 도시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좀 활력이 있게 도시 재생을 통해서 다양화된 그 골목 상권을 좀 살려서 지역 경제가 돌아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인구가 떠나지 않고 오히려 좀 유입되는 부분, 그렇게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좀 시급하게 중점을 줄 거고요. 또 교육도 거대하게 무슨 외부 고등학교를 만든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만든다, 이런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가 우리 7개나 돼 있는데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뭐 인문계 위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학교 중에 좀 선정을 해서 이제 특성화 학과 예를 들어 뭐 부사관 학과 있듯이 또 체육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예능 또 뭐 이제 뭐 무슨 그 승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 그런 예능 체육 또 그런 특성화된 학교 요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학과를 일정 고등학교에 그런 학과를 좀 설치를 해서 설립을 해서 학생들이 그러한 재능을 좀 배우기 위해서 떠나는 학생들을 여기 우리 포천에서 교육하고 또 포천에서 그분들이 그 인재로 쓰여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부분에 최우선을 두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승산이 100%겠죠. 제가 이제 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시장이 돼서 뭐 어떤 무슨 회사의 사장 그런 거 월급 받는 사장 이런 거는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준비된 능력을 가지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를 저는 시민들이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제가 뭐 당선이 돼서 그것을 우리 포천시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판단을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다양하게 책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 선거에 대한 뭐 그런 거.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직 시민들 많이 뭐 만나 뵈면서 정말 진솔하게 그분들에게 좀 뭐 이해를 구하고 저에 대한 것을 좀 알리게 되면 그게 뭐 선거 필승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뚜벅뚜벅 시민들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희 포천 90년대 중반에 머물러 있다고들 그럽니다. 우리 포천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시 정체될 것이냐, 오히려 거꾸로 과거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포천이 미래지향적인 발전으로 갈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마다 나타나서 시민들에게 고소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참신하게 준비된 능력 있는 후보가 꼭 시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꼭 좀 선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